예, 정광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조금 전에 한남동에서 네. 그 투쟁 현장에서 네. 또 지휘하시고 오셨네요. 정신이 없습니다. 건강 어떠세요? 다들 걱정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번 주에는 내가 아주 그냥 살인적인 스케줄로 충청도, 예산, 뭐 당진, 그다음에 또 목포, 순천, 네. 공주, 호남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그 청주까지 네. 그냥 아따 정말 이번에는 제가 그 살인적인 스케줄로 뛰었고 지방 분위기는 어때요? 물밀들이 몰려와 버려. 아,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여론이 바뀌었어요. 예. 보니까 오늘 자유일보에 그 난 대로요. 네. 2대 8에서 8대 8대 2로 바뀌었어요. 아,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계엄령을 너무 잘하신 거야. 아, 네. 예. 근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계엄령을 하는 거에 대하여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부정선거에 대한 그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저하고 전화도 한 번도 안 해주시고 네. 만나주지도 않고 하니까 내 담당 사회수석 있잖아요. 네, 네. 정광삼 예. 불러가지고 내가 그 부정선거에 대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USB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 대통령한테 직접 전달해달라. 네, 네. 내가 무슨 뭐 대통령한테 돈을 달라 그랬냐, 언제 만나 달라 그랬냐, 어? 뭐 밥을 달라 그래, 술을 밥을 달라 그래. 그랬나.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만든 사람은 광화문이 만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 대통령한테 전달해달라, USB를. 네. 그랬더니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걸려가지고 통과를 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다시 사회수석을 불러서 내가 야단을 쳤어요. 네. 어? 대통령한테 직접 좀 전달하란 말이야. 이런 걸 말이야. 네. 사회수석이 돼가지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원래 사회수석은요. 담당이 제안군이네. 네. 그다음에 또 새마을중앙회, 이북 오도청. 그다음에 시민단체. 시민단체죠. 예. 예. 그러니까 종교계. 시민단체 중에 일본은 저잖아요. 저.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전화하면 정강삼 수석이 항상 와요. 네. 저한테 이제 오는데 그래서 내가 USB를 이제 만들어서 이거는 부정선거다 이거야. 지금 특별히 192석 야당 중에 네. 절반은 가짜다 이거야. 이걸 내가 증명을 할 수 있는 네. USB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전달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가 방송에 틀었거든요. 네. 이래도 부정선거 아니냐. 근데 전달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은 네. 이걸 한번 본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 국정원이 정말로 이 부정선거 하는지 7번 해킹을 했잖아요. 그래요. 예. 예, 했는데 6번이 뚫렸대요. 6번 뚫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은 거야. 확실히 알은 거야. 아하, 이 우리나라 선거를 중국하고 북한이 가지고 노는구나. 예. 그 목사님. 네. 문재인이는 김정은이한테 USB를 갖다 바쳤는데. 네. 우리 목사님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USB를 전하면서 네. 부정선거의 네. 위험을 알리신 거네. 네. 그래 그 내용 잠깐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 잠깐 좀 띄워주세요. 네, 처음에 예. 한번 띄워주시면. 네. 그 동영상입니까? 예. 그 지금 사실은 이 미국에서도요. 네.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이제 트럼프 캠프에서 그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그 구호 이걸 우리가 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국 국민들한테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것 같던데요. 네. 예. 제가 그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식에 제가 이제 거기 초대를 받았거든요. 네네. 네, 받았는데 트럼프하고 내가 10분 동안 이제 면담을 지금 계획 중입니다. 네, 트럼프하고 10분 트럼프랑 단독으로. 네, 단독으로 예. 하게 돼 있는데 그거 다른 나라 정상도 그거 잘 못하던데요. 그 뭐 정식으로는 이제 잘 못하죠. 저는 못한데 예. 저는 상원 의원들을 네. 21명을 만났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워싱턴의 로펌에 한 달에 7,500만 원을 내요. 네. 그러니까 그 로펌이 다 해주는 거야. 다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그렇죠. 미국은 그런 로펌이 네. 그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정치 네. 로펌은 네네.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은 그 내가 그 상원의원들을 많이 만났고 네. 100명 다 만나려고 그래요. 아, 예. 그리고 마지막에 목적은 상원의원 전체 모임에서 내가 연설하면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미 상원 의회 네, 연설을. 예. 예. 근데 상원의원들 내 21명 만났는데 제 말을 만나면요. 제 말을 들으면 다 맞다 그래. 예. 그리고 미국은 기독교 나라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이 교회 가면 집사란 말이야. 그렇죠. 예. 나는 목사잖아요. 제일 높으면 집사나 장로지. 그러니까 나는 상원의원들 만나도 갑의 위치에서 말해. 예?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예. 그리고 또 그 기독교 문화니까 네. 목사님 말이 다 맞다는 거야. 네, 네. 그래서 먼저도 내 방송에 와서 얘기했는데 이게요 그 남밭들이 린지 그레함이 있거든요. 네, 린지 그레함. 린지 그레함인데 이분이요 완전히 내 말을 듣고 예? 한국말로 헷가닥 해버렸어. 이거 단독 법안을 내가 만들어서 제출해 주겠다. 네. 그리고 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기자회견 해주겠다고. 네. 린지 그레함이 남밭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짐식에 초대를 받게 되었고 이번에도 네. 가면 또 상원의원들 많이 만날 것입니다.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내가 이미 벌써 원고 다 써놨어요. 네. 트럼프의 입맛에 딱 맞는 거 뭐냐? 먼저 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 부정선거한 것보다 더 심하게 한국에 부정선거하고 있다. 아하. 중국과 북한이 해킹을 통하여 가지고 논다. 네. 네, 이 말을 첨부에 하려고 하고 예. 대한민국의 언론은 이미 북한에 장악됐다. 네. 이걸 내가 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대로 두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중국으로 넘어간다. 네. 이걸 내가 경고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건 뭐 네. 미국의 주류가 도저히 네. 용인할 수 없는 그런 사태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경고를 하고 오시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USB에 담긴 내용 잠깐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립니다. 예. 이것을 USB를 만들어서 대통령한테 제가 고발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의 선거를 북한하고 중국이 가지고 노는데 네. 이런 걸 보고도 가만히 계시냐고. 그래서 사실은 계엄령이요. 예. 계엄령 했잖아요. 계엄령은 사실은 여의도에 한 것은 다 쇼한 것이고 네. 선관위 있죠. 중앙선관위. 거기를 사실을 털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네. 드러났잖아요. 네. 여의도에는 뭐 270명 공수부대 보내고 중앙선관위는 294명 보냈잖아요. 네. 그다음에 연수원 뭐 중앙선관위에 거기 뭐 다 이제 점령을 했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국정원이 6번 해킹을 했을 때 네. 저는 이미 그 서버에 네. 우리나라 국정원도 만만치 않거든요.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전체를 다 쫙 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저는. 예. 그리고 이 정보를 나는 대통령이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보고 안 받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계엄령 선언문 있죠. 선언문을 이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네. 계엄령을 처음 발표할 때 그 연설한 거 있잖아요. 네.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2차 국민 담화문을 그건 예. 거의 한 30분 돼요. 네네. 그걸 계엄령을 왜 했는지 설명을 다시 하는 거야. 예. 다시 하는 내용 중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연설을 거의 다 외워요. 저는 네. 다 외우는데 그 내용 중에 뭐냐면은 중국의 유학생이 부산에 와서 예.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미 항공모함 촬영. 항공모함을 네, 드론으로 촬영. 2년 동안 예. 드론으로 촬영을 했다. 네. 나중에 그걸 잡아서 그걸 검사해 봤더니 네. 세상에 거기에 완전히 정보가 네. 수많은 군사 기밀 정보.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이제 제2차 그 국민 담화에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중국의 그 간첩이라고 봐야죠. 네. 영종도 공항에 오자마자 바로 국정원으로 가서 예.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을 촬영을 한 거야. 네. 이걸 잡은 거예요. 이제 네. 잡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다가 이재명 국회에다가 외국인들은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하는 법이 없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처벌하는 법을 하자고 제안을 했더니 네. 이재명이가 이걸 반대한 거야. 예, 맞습니다. 예. 그 도대체가 이재명이가 왜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간첩질 해도 되냐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열불나서 네. 계엄령 외에는 방법이 없다 해서 계엄령을 했는데 네. 왜 이게 부정선거가 확실하냐면 제가 만들어준 그 USB 내용 안에는 네. 그 하남 선거구가 있어요. 하남 선거구. 예. 하남 선거구에 보면 거기에 추미애하고 그 이용하고 붙었죠. 붙었잖아요. 붙었는데 그때 우리도 지역구에 예. 주옥순 알죠? 주옥순. 주옥순 엄마 부대 대표. 예. 주옥순을 거기 출마시켰다고. 예. 근데 주옥순이가 약 5% 나왔어요. 지지율이. 네. 네. 왜냐하면 강화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음. 근데 밤중에 이용 후보가 나를 찾아왔어요. 예. 지금 자기가 한 1, 2% 이기고 있는데 주옥순이가 5%를 가지고 가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제발 목사님 주옥순 좀 사퇴시켜달라고. 그래서 네. 내가 사퇴해 그러면 이건 선거법 위반 걸리니까 네. 내가 주옥순을 아침에 불렀어요. 불러서 너는 어차피 당선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예. 사퇴하는 걸. 그랬더니 주옥순이가 알아듣고 사퇴를 하고 사퇴만 했을 뿐 아니라 그러면 5%가 그걸로 합쳐졌죠. 합쳐져야지. 그 다음에 이용하고 같이 연설하러 다녔어요. 예, 이제 이용 지지 연설, 지원 연설을 했군요. 이게 예. 대표적인 사기입니다. 선거 사기가. 그러면 그 가밀동의 그 도표가 혹시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보면요. 나머지 모든 지역은 다 빨간 표예요. 예,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그렇죠. 예, 화면 띄었어요. 보셨죠? 예. 네. 그런데 딱 그 가밀동 하나만 파란 거야. 예, 네. 이거는 완전 사기입니다. 근데 가밀동 표를 조사를 해봤더니 네. 전부 다 조국 정당으로 돼 있는 거야. 아하. 다 거기가.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박이요, 빼박. 네. 이 영상을 제가 대통령한테 보냈단 말입니다. 네. 예? 그뿐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8번을 받았거든요. 네, 8번이었죠. 현역 의원이 한 명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팔 청춘으로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해서 지역구는 2번을 찍어라. 그래서 9호가 이팔 청춘이야. 네, 맞습니다. 8번은 우리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찍어라.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세상에 선거함에 8번이 없어요. 8번이. 그 영상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투표용지에. 예. 그렇죠. 아니 보세요. 자, 7번 있죠. 네. 8번은 없잖아요. 없네요. 예, 7번에서 9번으로 뛰었어요. 9번에 갔죠. 예. 그러니까 우리 당원이요 사실은 특별당원 당비 내는 당원은 30만 40만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일반 당원 하면 350만이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 조국 정당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보세요. 여기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네요. 이게. 예. 8번이 빠졌네. 8번이 예. 빠졌잖아요. 네. 이런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걸 내가 영상을 다
대통령한테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네. 보내드렸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네. 이제 결국은 그 사전선거 있잖아요. 사전선거가 저 한 5일 전인가 뭐 먼저 하지 않습니까? 네. 하면 우체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가서 각 선거구로 나눠 가지고 예. 붙이잖아요. 네. 붙이면 이 표가 사전선거 표가 3일 동안 창고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창고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전부 다 표를 바꿔버리는 거야. 3일 동안 네. 이 증거를 내가 영상으로 이걸 잡아가지고 예. 이거 한번 영상 있으면 한번 보내. 네. 지금 띄워놨습니다. 네, 그렇죠. 예. 이거 보세요. 무슨 짓을 하는가. 도대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이건 완전 사기예요, 사기. 예. 예. 이것을 제가 대통령한테 USB를 만들어서 다 보냈고 네. 특별히 그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그 영상은요. 네. 만약에 이제 사전선거를 보관하고 있는 그 함이 네. 그걸 뜯으려면 종이가 찢어져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종이 안 찢고 보세요. 기가 막히게 요술을 부리잖아요. 네. 핀을 딱 빼가지고 그리고 모든 표를 꺼내고 네.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 표를 다 집어넣는다고 지금 해설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저는 이제 이 부정선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복귀를 해야 네. 이 진상이 제대로 이제 밝혀지고 그렇습니다.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완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이 모든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척결하는 첫 번째 관문은 윤석열 대통령 복귀다. 네. 일단 이렇게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목사님 그걸 위해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이 혹한에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 네. 지금 당장 한남동에 뭐 저 한 2,000명의 경찰이 관저를 덮치겠다고 지금 한다는 얘기들도 막 돌고 지금 한남동이 지금 상당한 긴장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한남동에서 우선 대통령 체포를 저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그 한남동에 네. 낮에 네. 모이는 숫자가 2만 명이 넘어요.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네. 모이는데 그게 전부 가문 세력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예. 가문 세력인데 그리고 그 신혜식 대표님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네. 전국에서 세상에 뭐 오뎅, 김밥 예. 무료로 예. 지원이 뭐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들어와요. 예. 그냥 물량이 넘치는 것 같더라고요.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공수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공수처는요. 그 나는 헌법학자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네. 공수처는 이걸 원래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요. 그런데 도대체가 이 대한민국은 개판이야. 도대체가 법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야. 무조건. 딱 두 사람의 의지가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네. 하나는 이재명. 이재명 한 사람이 192명을 총 지휘를 하는데 거기도 국회의원 같은 인간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이거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그냥 한 사람의 의지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네. 이재명 의지 하나예요. 네. 네. 그다음에 지금 또 뭐 헌법재판소로 이제 간다 그랬는데 세상에 이 공수처가 자격도 없으면서 법적으로 자격도 없어요. 네. 그런데 압수 영장뿐이 아니라 체포. 네. 윤석열을 체포했다고 달라붙는 거야. 네.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막아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막아내니까 이 공수처가 이게 안 되겠구나. 또 여론이 지금 완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요. 오늘 저 자일보에 나온 그대로 네. 2.8에서 8대2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깨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가 겁나는 거야. 왜? 만약에 이게 세상이 뒤집어지면 지들 깜빵 가야 돼. 그렇죠. 네, 깜빵 가야 되니까 그 국수본 있죠. 네. 그건 경찰들이잖아요. 예. 거기에 제일 높은 사람이 총경이라 그러더라고. 예. 네, 예. 그런데 국수본 한트로 떠밀어 버렸어. 네. 이걸 국수본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국수본이
아니 왜 자기들이 지휘하면서 왜 나쁜 일을 우리만 시켜?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대요. 예, 예. 공수처하고 국수본하고 네. 싸움이 붙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국수본이 이제 진입하기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짰는데 네. 이게 내가 볼 때는 이제 오늘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볼 때에 이제 내일은 또 토요일은 우리가 광화문에 많이 모이니까 예. 또 아닌 것 같고 주일은 또 주일이니까 우리가 또 주일 예배 또 세게 하잖아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한남동에서 지금 주일 예배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내가 볼 때에 쟤들이 쪼라도 한번 해야 된다고.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이 위험하지 않겠나. 제 느낌에는 네. 뭐 그 전에 또 기습적으로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네. 와봤자 소용없어요. 밤을 새면서 대기하는 사람이 5천 명이야. 네. 그 5천 명을 누가 이깁니까? 그 사람들은요 총알바지요, 총알바지. 죽어도 좋다 이거야. 예, 예.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지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문제 해결은요. 결국은 저도 이제 그 광화문을 총지휘하는 사람으로서 네. 결국은 4.19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현재 대한민국 상태는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국회 무너졌죠. 심지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 놓은 사람 있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탄핵됐죠. 그런데 한덕수도 보니까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예. 그런데 그 밑에 다시 또 대대행 있죠. 예, 그 최상목이. 최상목. 예. 이야, 인간 아니대요. 내가 보니까. 네. 지가 뭔데 말이야. 응? 헌법재판관을 재판관을 임명을 하고 말이야.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그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좌파 애들, 나는 북한의 짓이라고 봅니다. 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 그래. 실제 내란 수괴는 이재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말을 북한은 내가 그 김국선 선생님을 모시고 네. 2년 동안 애국운동 해봤는데 네, 네. 예. 북한의 정찰총국에는요. 예. 말개발부가 따로 있다 그럽니다. 수천 명이. 그 남한으로 보낼 말 있죠. 네, 네. 말을 뒤집는 거. 그래서 말까지 걔네가 지시를 줘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 세상에 이 정정당당하게 헌법 위반 없이 그것도 10시 30분쯤에 30분에 계엄령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엄령을 하려면 원래 새벽 2시 새벽에 하죠. 새벽에. 예. 해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골목마다 탱크들이 그냥 다 딱 박혀 있고 네. 군인들이 딱 점령을 이게 계엄령인데 예. 이거는 전 국민들이 계엄령을 알으라고 그렇죠. 예. 10시 반에 그것도 막 생방송으로 예. 전 세계가 다 생방송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야 결국은 뭐냐면요. 예. 계엄령이라는 말을 빙자하여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하고 있다. 이걸 밝히려고 알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해결 방법은 네. 이제는 원체 무너졌고 또 이 그 계엄령 그 원문에 보면 3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대통령이 쓸만한 사람을 국회의원다 추대하면 22명이나 탄핵을 네. 시켜버리고 네, 네. 그리고 또 예산을 또 신청했더니 예산을 뭐 4조 1,000억을 그것도 보니까요. 경찰들이 그 마약 수사하지 않습니까? 그 마약 수사비를 빵으로 월급만 가져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빵이요 빵. 예. 그다음에 검사 있죠. 예. 검사들이 활동 안 하면 사회 악이 그러니까 검사들도 월급만 가져가고 활동비 빵. 네. 이렇게 해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완전히 스스로 사표 내라고 압력 넣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에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계엄령밖에 없거든요. 네. 우리 고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계엄령 한 것이 네. 헌법 위반입니까? 아닙니다. 예, 아니 헌법에 써 있잖아요. 이러한 때 계엄령 발동해라.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수호해라. 네. 이 대통령에 대한 명령 아닙니까? 그렇죠. 헌법이.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흐트러졌으니까 네. 나라가 지금 완전히 아마 제가 볼 때에 그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저 해방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 박헌영하고 싸울 때 있죠.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박헌영한테 졌으면 우리는 다 북한에서 태어난 그렇죠. 거야.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 천재의 기질을 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그다음에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나니까 그 국민 저항권은요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헌법 위에 헌법이고 뭐고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네, 그게 국민이죠. 예, 그 국민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헌법 전문에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네. 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왕인 거야,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4.19가 일어나서 또 나라가 엉클어지니까 내각제로 바뀌었고 장면 정부가 들어섰는데 장면 정부가 또 제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들이 밤별로 데모시키는 거야. 네. 물러가라. 그 개판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박정희 소장이 어차피 이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갔다. 네. 왜냐하면 박정희는 또 빨갱이를 한번 해봤거든. 네. 여순 반란 예, 사건에서. 그랬죠. 예. 그러니까 잘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사실 여러 사람들 뭐 정주영 그다음에 뭐 이병철 기업인들의 수고도 많았지만은 우리가 세계 경제 6위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금은 군사력도 6위잖아요. 네.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세상에 왜 이렇게 되냐? 딱 저는 두 사람 하나는 이승만이고 하나는 박정희 이 두 사람 때문에 물론 기여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지금 이재명에 의하여 북한의 연방제로 이재명의 주장은요 주한미군 철수거든요. 예. 주한미군 철수. 그다음에 연방제 통일입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해체입니다. 이게 자서전에 쓰여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연방제 통일하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뭐 교회는 이제 몇 개만 상징적으로 남기고서는 다 문 닫아 버리죠. 예, 그 좌파 교회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몇 개 남겨두겠죠. 그러니까요 우리 1,700만 기독교인은 네. 이거 용납할 수 없는 거야. 목사님, 네. 이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어떤 헌법도 국민은 고칠 권리가 있다. 네. 네. 국민혁명과 국민저항권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바로 그 국민들이 이제 내일 광화문에 다시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광화문 집회를 하고 네. 이제 아까 한남동에 그 경찰이 체포를 쇼로는 한 번은 할 테니까 저것들이 네. 네. 그건 아마 월요일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네. 그러나 저것들이 워낙 흉측하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 있는 틈을 타서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광화문 집회를 하면서 네. 사실은 광화문에서 한남동까지 달려가는데 30분이면 그렇죠. 되지만 네. 어쨌든 한남동도 우리가 같이 지켜야 되는 이런 이제 이원 집회를 내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거기에 있는데 거기는요 5천 명만 남겨놓으면 네네. 돼요. 5천 명 남겨놓고 네. 내일 광화문에 예. 1,000만 명이 모여야 돼요. 예, 그 말씀 좀 해주세요. 1,000만 명이 모이면 네. 이거는 이미 벌써 4.19 국민 저항권이 1,000만 명 모이면요 나는 이재명이가 자살할지도 몰라. 아니면 북한으로 도망갈지도 몰라요. 네. 네. 그러니까 1,000만 명이 그래서 계속 1,000만 명을 강조하거든요. 오래 시간 끌 수도 없고 그리고 대통령은요 뭐 헌법재판소에 재판받으러 뭐하러 가요. 바로 국민혁명 그다음에 국민이 명령해서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해라. 그렇죠. 예. 바로 출근하라고. 네. 바로 출근하고 우리는 이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헌법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국민 저항권은. 네. 그래서 내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들은요. 네. 그 평소에 뭐 애국운동 많이 하셔도 좋지만은 힘을 모을 때는 한꺼번에 모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모아서 예. 내일 광화문 광장으로 전 국민 운동으로 네. 1,000만 명이 한 자리 모이면요. 우리 수도권 인구가 2,500만. 네, 2,500만입니다. 그중에 절반만 나와도 돼. 예.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주들에게도 대한민국 물려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이 운동에 대해서 사실은 좀 농담을 듣거나 하면요. 예. 반드시 이재명은 저는 북한에 포섭됐다고 생각해요. 왜? 네. 아니 아침 조회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김일성, 김정일을 폄훼하지 마라. 이것이 본정신입니까? 예. 예. 이거는요 북한의 지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아니 폄훼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네네. 아침 뭡니까 그 당무회의가 예, 예, 할 때에 예.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에 예. 그리고 공개적으로 영상에 주한미군 철수 이때 찬서가 왔다. 네. 계속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재판받고 있는 것 중에서 쌍방울 통해서 북한한테 돈 붙인 건 다 드러났잖아요. 예. 나는 이재명이가 북한에 갔을 때 나는 완전히 포섭됐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어. 예. 어떻게 김일성, 김정일을 폄훼하지 말라. 북한이 포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있죠. 네. 미인계도 쓰고, 그렇죠. 뇌물도 매기고, 네. 수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네. 어떤 방법이든 어쨌든 포섭 당했을 것이다 이미.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예.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거슬리거나 예. 한다면 언제든지 나하고 공개 토론하면 하자는 말이야. 네. 왜 이런 말을 했냐 이거.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쎄쎄를 하자고. 아니 이게 한국의 최고의 야당의 대표가 그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은 없고 알겠습니다. 무조건 4.19 혁명으로 네. 내일입니다. 딱 내일. 이제는 더 이상 할 시간도 없어요. 내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신문 받기 전에 네. 아예 내일 결정 내야 돼요. 내일 4.19식으로 1,000만 명의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자유파 국민들이 네. 광화문으로 모이면 이 네.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다. 저는 예. 이번에 계엄령 선포하는 데 대해서 예. 무거운 제가 이 짐을 무거운 마음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USB를 전달한 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저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네. 그러나 계속 우리가 방송에서 들었으니까 네. 한 번은 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국정원 통해서 6번 시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중앙선관위 네. 그거 이제 정말 니들 왜 부정선거하고 있어? 그래 내가 확인해 보니까요. 야당 192석 중에 절반은 가짜예요. 절반은 가짜로 된 거야. 예. 가짜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대통령 발목을 잡고 말이야 예산을 막 4조를 깎아버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계엄령 밖에는 없다고 해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해결 방법은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국회 무너졌죠. 행정부 무너졌죠. 아니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 있잖아요. 예.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예. 뿐 아니라 장차관 있죠. 이 장차관 이놈들이요 배신 때리고 있어. 예. 세상에. 그러니까 믿을 놈이 없는 거야. 알겠습니다. 예. 자, 내일은 국민혁명을 광화문에서 합니다. 1,000만 이 대한민국 국민이 모이면 이 헌법을 넘어서 대통령 즉각 복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남동 상황은 5,000명이면 충분히 지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집회 하다가도 침탈이 있다 그러면 있다면 네. 바로 그냥 한남동으로 예, 이동해 버리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광화문으로 모여주시고 네. 한남동을 지킬 5,000명의 우리 선봉대는 네. 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다 네.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광화문으로 모여주십시오. 네. 자, 우리 자유파 국민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기 제가 대통령께 보낸 메시지 USB 네. 중에 마지막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걸 한번 틀어주시면 예. 마지막 부분 대통령님 그걸 한번 틀어주시면 네. 그걸로 대신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광화문에서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저는 그동안에 요구한 것도 없고 또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말이야. 그런데 아니 이거 부정선거 이거 하나 조사를 못 해주냐고 예. 했는데 자, 준비됐어요? 네, 자, 들어봐 네, 주세요. 틀어주십시오.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립니다. 네. 네, 반드시 광화문이 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네. 존경하는 그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5,300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일 광화문으로 나오십시오. 아니면 북한의 연방제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오지 마십시오. 둘 중에 선택을 하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이 풍요로움을 계속 누리시려면 내일 광화문으로 꼭 최소한 1,000만 명이 다 직결해 주셔서 우리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보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광훈 목사님과의 긴급대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승만 광장, 광화문으로 1,000만 국민이 직결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웁시다. 저희 고성고TV도 내일 12시까지 광화문에 가서 미리 준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끝나는 대로 한남동으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인사드리면서 어제 저녁 한남동 영상으로 이 아침 방송 정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